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접수는 끝난 지 오래고 곧 선도지구들을 발표할 예정이죠. 선도지구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일산을 유심히 지켜보시는 분들 많죠? 선도지구가 발표되자마자 그 선도지구를 매수할까? 기다리고 있다가 발표 나자마자 매수, 요거를 할지를 고민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런 고민을 할 만한 타이밍입니다. 특히 가장 관심 많은 곳이 어디죠? 분당이죠. 그런데 지난 9월에 성남시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보면 이 분당의 모든 아파트들을 앞으로 어떻게 재건축할 것인지, 선도지구뿐만 아니라 이 중에 선도지구는 몇 군데밖에 안 될 거잖아요. 몇 군데, 서너 군데 지정을 하고 그 외의 단지들은 선도지구가 되지 못하잖아요. 선도지구가 못 되는 단지들을 다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추진 일정안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주목해서 본 부분이, 일단 2025년에 선도지구는 재건축을 시작한다. 5년 만에 빠르게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기본 10년은 잡아야 돼서 이후까지도 갈 수 있지만 어쨌든 2025년에 시작한다라는 계획이 있는 건 맞아요. 선도지구에 한해서. 선도지구가 못 되면요,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성남시의 계획에 따르면 선도지구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또 해요. 바로 1년 뒤에 1번 타자 탈락했어? 괜찮아. 2번 타자가 또 있네. 다음 버스가 또 있어. 바로 1년 뒤에. 이것도 안 됐어? 바로 또 다음 버스가 있어. 이런 식으로 11단계까지 계속 1년마다 재건축 사업을 시작해서 분당의 모든 단지를 다 재건축한다는 거죠. 고작 한 1, 2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선도지구가 못 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서 1번 타자로 바로 25년도부터 시작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돼서 26년도에 시작하거나 27년도에 시작하거나 28년도에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몇 년 정도 빠르고 늦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당의 수많은 단지들이, 아니 분당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전체가 왜 그리 죽을 힘을 다해서 선도지구가 되기 위해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선도지구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가 보다. 공식 발표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선도지구가 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할 거예요. 자, 오늘은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선도지구가 되기에 왜 그리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며, 그렇다면 선도지구가 지정되자마자 바로 매수를 하는 건 타당한 전략인지 모두의 부동산구와 함께 알아봅시다. 선도지구라는 게 뭔지는 대부분 아실 텐데, 예를 들어 분당이면 그게 분당 지금 전체 지도예요. 옆으로 세면 이렇게 생겼어요. 야탑동부터 저 밑에 금곡동, 구미동까지 분당은 도시 전체가 1991년 정도부터 1996년도 사이에 대부분의 단지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다 보니 연차가 다 비슷하고 일괄적으로 거의 30년을 넘었거나 아파트 연차가 30년이 가까워지면서 대부분의 단지가 다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해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보통은 이제 순서대로 연차가 되면서 먼저 지어진 아파트 먼저 재건축을 하고 나중에 지어진 아파트는 나중에 재건축을 하는 게 보통인데, 1기 신도시다 보니까 계획도시로 한 번에 싹 지어졌고 재건축을 할 연한도 한 번에 온 거예요. 지금 모든 단지가.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재건축할래? 너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이게 굉장히 치열해진 거고, 다들 막 단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선도지구라는 걸 지정하기로 한 거예요. 선도지구라는 이 단어만 봐도 먼저 선이죠. 먼저 한다. 여러 설명이 있지만 결국 재건축을 먼저 하는 단지란 뜻입니다. 언젠가는 다 재건축을 할 용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남시에서 찍어주는 거죠. 우리 단지가 하고 싶다고 선도지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너희 이렇게 몇 군데는 선도지구야, 너희는 먼저 재건축을 시작할 거야. 그래서 다른 단지들보다 먼저 2단계나 3단계나 4단계나 11단계로 시작하는 단지들보다 더 먼저, 분당 경우 2025년부터 선도지구는 제일 먼저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야. 이게 선도지구입니다. 분당뿐만 아니라 모든 1기 신도시에서 선도지구를 선발할 거고, 그 선도지구들은 각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해서, 먼저 시작한다고 먼저 완공이 돼서 먼저 입주하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높은 확률로 가장 먼저 입주까지 하게 되는 단지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한마디로 좋은 겁니다. 그럼 그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는 어디냐? 이 영상을 찍는 현재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선도지구로 지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단지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각 지자체마다 이런 점수 계산법이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가 어떤 특정 단지들을 임의적으로 너희가 먼저 재건축해라고 딱 찍어주기에는,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공정성 시비가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게 점수로 뽑을게. 주민 동의율, 환경 개선의 시급성, 이런 세부 사항까지 다 써줬어요. 뭐가 몇 점인지 뭐가 몇 점인지를 다 더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아파트를 뽑을게라고 객관적으로 점수 계산법을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관심 많은 분들은 대충 이렇게 들은 게 있죠. 어떤 단지가 될 거래,
이런 걸. 자, 아무튼 근데 발표는 안 나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가 100% 신뢰할 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발표가 나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자, 아직은 선도지구가 어딘지는 모른다가 정답이고, 현재 영상을 찍는 시점은 2024년 11월 20일인데 19일 기사에서 다음 주에 발표를 한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11월 말 정도면 이 5개 일기 신도시들 중에 전부 다일지는 모르겠지만 몇 군데는 분명히 선도지구가 어디인지 발표를 한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이 선도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든 발표 이후에 보시고 계시든 그 단지를,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를 매수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가 있는지. 선도지구 되는 게 왜 그렇게 목숨 걸 일이냐, 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느냐, 당연히 먼저 시작하면 좋으니까, 먼저 시작하면 먼저 끝나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선도지구로 시작한 단지가 있고 3단계로 사업을 시작한 단지가 있다면 고작 한 2년 정도 늦게 시작해서 2년 정도 늦게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큰 차이냐, 이게 이렇게까지 경쟁을 하고, 분당 가보면 전쟁입니다. 전쟁,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쟁을 할 정도의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이 표를 보면서 정말 이 성남시의 공직자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님도 계실 거고, 이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특히 분당구를 지역구로 하는 이제 국회의원분들도 계실 거고, 뭐 시의원들도 있고, 그분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행위죠. 선도지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단지, 요 단지, 요 단지, 요 단지 이렇게 4곳을 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쳐봐요. 이 많은 단지들 중에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 단지들은 4개밖에 없고 지정이 안 된 단지가 50개가 넘죠. 그럼 이건 절대적으로 정치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 50개 단지의 사람들이 선도지구가 지정되든 안 되든 별로 딱히 이 사안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전반적으로. 그런 별 상관이 없는데 정치인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다들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단지가 되느냐 마느냐에 막 신경을 쓰고 있죠. 그럼 이거는 4개 단지의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50개 단지의 주민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했을 겁니다. 이 선도지구를 일단 지정하겠다고 말은 해놨으니까 지정을 해서 발표는 해야 돼.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어디를 하든 아군보다 적이 훨씬 많아지는 상황이고, 정치인에게 아군이 적고 적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다음 선거에서 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도지구를 발표는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희망 가지세요. 자, 선도지구 안 됐죠? 4개 단지, 5개 단지면 선도지구 됐고 나머지 50개 가까운 단지는 선도지구가 안 됐어요? 그 50개 단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뒤에 또 발표할 건데 나를 또 밀어주면, 정치인 입장에서 저와 함께 제가 여러분들 아파트 사업 설명회 하면 제가 항상 가서 격려해드리고 할 테니까 기대하세요. 여러분 2단계 가능합니다. 선도지구랑 별 차이도 안 나요. 2단계는 1년 차이밖에 안 나요. 이것도 안 됐다고요? 3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됐어? 바로 1년 뒤에 4단계가 있어. 그거에 들어가면 되지. 사람들은 계속 이게 안 되고 2단계가 안 돼도 3단계가 안 돼도 그 다음 단계가 바로바로 있으니까 계속 지금 현재 상황, 선도지구에 우리 단지가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거죠. 적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선도지구가 안 되더라도 이게 망한 게 아니다, 별 차이가 없다, 어쩔 수 없이 단계를 나눠서 하지만 거의 모든 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몇 년 차이로 비슷한 시기에 마무리가 돼서 비슷하게 신축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표입니다. 이건 주장, 정치인들이 그 주장을 하는 표를 만든 건데, 재건축이라는 분야를 정말 아주 조금만 3, 4일 정도만 열심히 알아봤다, 이 재건축의 역사에 대해서 서울이나 다른 경기도의 다른 도시들이 재건축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신 분들은 이 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표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자, 이 표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2025년에 선도지구의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겠다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모든 건 다 거짓말입니다. 일단 뭐가 거짓말이냐? 2025년에 인허가를 시작하는데 정비 기본계획 세워서 추진이 설립하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받고 간처받고 이 모든 과정을 지금 2년 만에 끝내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둘이 묶어가지고 간소화시켜서 2년 만에 이걸 다 끝내고 이주 및 공사를 4년. 이거는 맞죠. 재건축은 2주하고 공사하는데 4년 정도면 좀 빠른 편이긴 한데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가능해요. 근데 앞에 요거를 2년 만에 하겠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를 일단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 재건축 과정을 5년 만에 끝내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적당히 좀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요 정도까지로 해놨으면 그래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너무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짧게 해놓긴 했죠. 말이 안 되는 거 첫 번째,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은 2단계 사업을 1년 뒤에 시작했다고 해서 끝나는 시점도 1년 뒤일 것이다. 그러니까 선도지구가 입주를 하고 나서, 이것도 2030년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입주를 할 거잖아요. 입주를 하고 나서 바로 1년 뒤에 2단계 사업 대상지가 입주를 한다? 3단계는 그 다음 또 1년 뒤에 또 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재건축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1년 뒤에 시작을 할 수는 있겠죠. 이것도 뭐 쉽진 않지만 이거야 인허가 해주는 거니까 그냥 구역 지정해주고 이런 거는 행정적인 부분이니까 할 수는 있겠죠. 성남시에서. 근데 절대로 입주를 이렇게 1년마다 해서 쭈르륵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1년 차이밖에 안 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경쟁을 하진 않겠죠, 단지들이. 그게 아닌 걸 아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알아보니까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이게 1년 늦게 시작을 하면 최소한 5년? 어쩌면 10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3단계, 4단계를 넘어가면 선도지구와는 뭐 수십 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5단계 뒤부터는 지금의 대치동 음마아파트처럼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이주. 이 이주를 절대 한 번에 다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선도지구 단지들 이주하면서 바로 1년 뒤에 2단계 단지들이 이주하고 3단계 단지가 바로 또 1년 뒤에 이주.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럼 전월세 수요가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서울시도. 여러분 서울시에 많은 지역에 뉴타운이 많죠. 그 뉴타운들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해서 이렇게 좀 많잖아요. 그 구역들이 이주할 때 서울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다 있으니까. 아는 거죠. 선도지구가 못 되고 2단계가 되면 1년 차이 나는 게 아니라고. 시작은 1년 차일 수 있겠지만 끝나는 건 몇 년 차일지 몰라요. 5단계 뒤로 넘어가면은 기약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괜히 선도지구가 되는데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게 아니죠.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선도지구가 될 수 있는 단지는 이 많은 단지들 중에 고작 몇 개에 불과하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도 괜찮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성남시에서 발표한 분당 신도시 재건축 계획인데요. 여러분이 계속 지금까지 봐왔던 이 지도에 있는 단지들을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하나의 구역이 요 하나입니다. 되게 많죠? 여기 뭐 수십 개, 68번까지 지금 야탑부터 쭉 내려오는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단지가 326의 용적률로 재건축을 하겠다. 신축이 되면 용적률이 326이 된다. 거의 모든 단지가 통일을 좀 해놨어요. 통일을.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막 기대했던 용적률 500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도 똑같죠. 어떤 한 단지만 500, 600, 700의 용적률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자살하겠다는 행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 비슷하게 맞춰준 겁니다. 일단은 발표할 때는 비슷하게 326이라는 똑같은 용적률로 만들겠어.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분당의 전반적인 용적률은 200입니다. 200%의 용적률 딱 이 분당 신도시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걸 넘어가는 순간부터 조금씩 살기가 안 좋아집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도로가 부족해지고 학교가 부족해지고 수도, 전기, 가스 모든 종류의 기반시설의 부족함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냥 사람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200에서 용적률이 전체적으로 다 320이 되면은 1.6배 정도로 인구도 많아진다는 뜻이 되거든요. 정확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삶의 쾌적성이 떨어지죠. 그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용적률을 재건축을 추진하는 모든 단지가 용적률 상향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하던 데 250까지만 하지 라고 성남시에서 발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26으로 500, 700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소유주들이 만족할 만한 수치를 제안한 거고 현실적으로는 모든 단지를 320이 넘는 용적률로 실제로 공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일단은 2025년에 시작하는 선도지구는 326이 적용돼서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고 인허가도 그렇게 받겠죠. 근데 한 5단계쯤 가면요. 5단계쯤 가면 이런 흐지부지 가능성이 싸워봅니다. 세 번째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80으로 그냥 하자. 250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정도의 용적률로 다른 모든 지역에서 하는 정도의 용적률로 그냥 합시다. 안 그러면 326으로 정말 다 하면 이거 큰일 나. 우리 도시가 살 수가 없는 도시가 되고 물론 기반시설을 어떻게 끌어올지에 대한 계획은 늘어나는 인구에 따른 전기, 가스, 도로, 학교 이거 어떻게 할지는 이 문서에 나와 있긴 해요. 다 그 대책이 나와 있긴 한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원활하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최소 첫 번째나 두세 번째 안에 못 들어가면 4, 5, 6, 7, 8, 9, 10, 11단계 뒤쪽에 몇 년 늦게 시작하는 그런 단지들은 공사 자체도 굉장히 늦게 될 수가 있겠지만 용적률 면에서도 사업성을 보장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용적률 문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완공 시점에 형격한 차이가 날 걸 생각하면 그것만으로 선도지구가 되는 건 경쟁을 할 만한 일이긴 하죠. 선도지구 지정되면 바로 매수를 하는 게 맞냐? 이건 정해진 정답은 없으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니 어때요? 선도지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좀 크리티컬하구나. 이게 크리티컬하다면 선도지구의 지정 자체는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는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지들이 선도지구가 될 것이다 라고 소문이 난 곳들이 있죠. 그 곳들에 대한 매수세가 이미 지금 좀 있는 편이에요. 이미 좀 가격 반영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도지구가 발표가 됐어요. 다음 주에 발표됐는데 소문에 따르면 여기는 크게 예상 못했는데 하는 곳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가 선도지구가 됐어 하는 곳은 가격 반영이 아직 안 돼 있겠죠. 그런 곳들은 특히 매수할 가치가 높겠죠. 그럴 때 좀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겁니다. 이미 가격 반영이 좀 돼 있는 곳들도 저는 분명히 투자 가치는 있다고 봐요. 선도지구가 가격 반영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 비해서는 투자 가치가 더 있다. 분당 자체가 일단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일산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평촌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는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을 거니까 나는 이미 분당에 관심이 있고 여기 투자할 거야, 나는 이미 3번에 관심 있고 투자할 거야 라고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 반영이 되었더라도 선도지구를 빨리 선택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곳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평균적으로 선도지구로 발표된 곳을 발표 시점에서 머지않은 시점에 빠르게 선택하는 건 좋을 수 있다는 거고, 이미 발표가 돼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시점에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 많이 반영이 돼 있을 거니까 의미가 없죠. 다 뭐든지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될 것 같은데 투표 당일날 이겼는데 할 때 바로 매수하신 분들이 있고, 지금 1억 2천, 1억 3천인 상태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하루 이틀 차이로 빠르게 움직이죠. 부동산은 그렇게까지 빠르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며칠, 몇 주 정도는 기회가 있을 테지만 몇 달 지나고 나면 선도지구가 되었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가격 차이가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 곳들을 여러분이 이 발표 직후에 바로 알고 있다면 빨리 움직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를 보면서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문제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일 좋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영이 아예 안 되니까 예상치 못한 곳이 선도지구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거기가 가장 좋은 투자처가 되겠죠. 일단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곳들을 예측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단지들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가, 예측에 의한 선반영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 일개 신도시에서 선도지구가 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다. 맞고요. 단순히 1년, 2년 빨리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 이 표는 절대 믿을 게 못 된다는 것, 발표하고 매수하려면 빨리 하든지 너무 늦었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 발표 나면, 특히 분당 선도지구 발표되는 날 영상을 바로 찍어서 여러분이 다음 행동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